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서오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주말 동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을 당했어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이슈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처음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후폭풍, 오늘 종목들이 이래저래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포커스를 국내 이슈보다는 이제 해외 이슈에 맞춰 많이 좀 할애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그 닭고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코로나, 이게 중국에서 이어서 오십시오. 네,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대요. 중국, 뭐 홍콩 이런 데서 사망자도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사망률이 한 40%인가? 그래서 아무튼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간만에 또 올라와 줬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8% 이제 소폭 하락했죠, 그죠? 네, 약간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당연히 떨어지는 자리예요. 왜냐면 4월 초에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먼저 급락을 했거든요. 하락이 좀 깊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회복을 시켜놨죠.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완벽한 V자 반등은 원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미국 증시는 이제 이게 금요일 날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그 이슈가 없었고 금요일 날 올랐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죠. 이게 지금 1.4% 하락 중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낙폭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4%니까 이 정도면 이제 미국 증시도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겠죠. 좀 급락 출발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를 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 언론들을 그냥 그대로 100%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꽤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신나가지고 이 언론들이 트럼프를 씹겠습니까? 욕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 절대 중국 욕은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리 뭐 백신 좀 놔드리려고. 네. 이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근데 2011년 8월 달에 그랬거든요. 8월 초에. 그때 갑자기 막 신용등급 강등당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랑 영국이거든.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금융의 본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뭐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S&P에서 건드렸거든요. 요번에 이제 다른 이제 신용평가에서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음모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아주 큰 세력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상세한 얘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잡아먹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늘 강조해드렸던 게 뭐죠? 미 연준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해요. 서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막 미국의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연준이 콧방귀만 끼고 절대로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하잖아. 그죠?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도 이것도 저는 미국과 어떤 글로벌 정치 세력 간의 그러니까 트럼프와 어떤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알아들으실 거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느냐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게 1월 20일부터 아닌가요? 21일인가 20일인가 그때인데 뭐 4개월 됐잖아요. 4개월 동안 한 게 뭐 있다고. 시용도 강등당하면 그게 다 트럼프 탓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랑 미국에도 좌파 언론들 많거든요. 또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시용등 강등을 당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고 그다음 환율도 급락했다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이 되게 많은데, 내가 그 인간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2011년도 8월 달에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면서, 그때 오바마 때였거든요. 그때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2011년도에 미친 듯이 신고가가 나고 있었어요. 잠깐 이거는 다우지서 봐야지.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으로 봅시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열심히 막 신고가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미 증시가 신고가를 막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죠. 나스닥이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순간적으로 폭락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내려앉았어. 그냥 거래 팡팡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할 때는 뭐예요?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때 상한가 하한가가 지금처럼 30%가 아니라 15%였거든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그때 이 3일 동안 급락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급락했는데 첫째 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첫째 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도 준하한가 갔고, 셋째 날 좀 멈췄죠. 그 넷째 날 이제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할 때 그때 상한가 나온 게 200개가 조금 안 됐어요. 하루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200개가 좀 안 됐어요. 그럼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상한가가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전 세계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면 패닉에 빠졌으니까 환율이 급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당연히.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21년도 8월 달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금융위기 이후로 환율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한다고 하니까 환율이 무려 한 달 동안에 8월, 9월 달인데 이거는 8월, 9월 합하면은 환율이 한 15%인가 올랐어요. 환율이 오른다니까? 그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 외국인들이, 야, 저기 한국에 투자한 돈 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네. 돈 빼. 그러면 환율이 오르죠.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큰 리스크고. 맞죠? 근데 요번에 오늘 환율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오늘 0.6%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환율 시장 요동을 쳤다고요? 욕 좀 할게요. 욕 짧게 할게요. 미친놈들이라고. 미친놈들이라고. 지들이 설명하다가 지들이 머리가 막 꼬이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진짜 그냥 닭돌 뽑듯이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냥 옆에 있으면 진짜 미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도 전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팔자구나 그러고 삽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그냥 속이는 거 보면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예.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잖아. 불안해하잖아. 전문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대선주들 막 이해 안 가는 점들 몇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도 머리가 또 얼마나 꼬이겠어. 저처럼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전문가가 옆에 있어도 이거 뭐지? 이 부분은 설명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꽈놓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아유 밥 먹고 진짜 할 짓 없나 보다. 쟤네들도. 기자 되려면 여러분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애들이 거의 다 이과 쪽이긴 한데 만약에 기자 한다고 그러면 내가 걔네들 머리털을 다 뜯어놓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네. 아 너무 심해 진짜. 얘 대놓고 그래 대놓고. 밖에 나가서 취재도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그냥 검색어로 기사 써. 검색어. 아니 기사를 쓰려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게 맞나 안 맞나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냥. 다 그냥 무슨 키보드 워리어가 된 것 같아. 키보드 워리어. 네. 요즘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어디 가든지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지. 네. 자, 기자 욕은 욕까지만 하고. 네. 그래서 그 뭐예요? 제가 오늘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 이슈를 가장 먼저 지금 비중 있게 얘기한 이유는 기자들 때문에 그래. 기자들 때문에. 친중 언론사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시용등급이 처음으로 강등당한 건 말도 안 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시겠죠? 세 번째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패스.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닭고기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죠. 닭고기 하면 많이 커져. 참 그거 광고 카피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네. 오늘 닭고기 관련주 중에서 많이 커. 체리브로가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좀 이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상한가를 갔죠. 이게 지난주부터 교촌치킨 같은 유명한 치킨 회사들도 순살 이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순살이.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 대리점들이 이제 대리점이라서 가맹점들이 이제 주문이 들어도 못 파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브라질산 닭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순살 치킨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이제 브라질 닭을 많이 수입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입 중단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리브로나 뭐 마니커 이런 것들은 국내 육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많이 가는 거죠. 시원하게 뽑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 방에서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보고 있는데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잘한다 이러면서. 마니커도 상한가 같고. 여러분들 보종목이 다 이렇게 날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침에 그냥 깔끔하게 24%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날랐잖아요. 그냥 정치인들 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제가 방송 전에 홍준표 씨가 파란 넥타이 메고서 조롱하듯이 웃고 있는 사진 올렸다 그러던데 그거 보면서 내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참을. 사람이 그죠?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그냥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던데 잠깐만 이 얘기 해드릴게요. 말랐으니까. 지금 뭐 특사단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보내가지고 홍준표를 다시 모셔오려고 그죠? 네. 뭐 보냈다 뭐 이러고 있는데 홍준표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특사단이 돌아와 달라 뭐 그런 특사단이래요. 웃겨 진짜. 하와이에 도착한 날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 사진을 이렇게 바꿔놨대요. 네. 파란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파란 정장에 파란 넥타이, 색깔 와이셔츠도 파란색 같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양반 보니까 또 넥타이는 또 빨간 걸로 또 바꿔놨대. 포토샵으로 그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똑같은데 사진은? 네. 이렇게 하더라고. 간단해 이렇게 바꾸는 거.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간단해.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정치권이 개판인 거라 지금. 제가 홍준표 씨랑 제가 아는 적도 없고 이분을 지지한 적도 없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분도 어른이 저기 나이나 뭘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어른이시잖아요 이분들. 근데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된다고. 이분이 이게 마지막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씨도 장점이 있는 분인데 저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방송 전에 기사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보다가 저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네. 아유,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이런 마니커나 이런 거 급등하는 게 요즘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추천을 저희 방에서 이제 최근에 추천당한 건 아닌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하는 꼴 보니까 그냥 그냥 진짜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리만족이죠. 저희 방도 오늘 뭐 하나 팔았어요. 이재명 관련주 추천했던 게 있는데 뭐 팔았다고. 그 뭐 수인한 게 있으면 꺼내놓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그냥 치우려고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려고. 네. 뭐 지난달에 뭐 사놓은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마니커 움직였고, 마니커 FNG는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하림, 동호 팜프 테이블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최근에 지수가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월 고점과 4월 고점, 2월달과 3월달의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코스피 대형주 보시면은 역시 돌파 못했죠. 코스피 소형주를 보실게요. 돌파할 뻔 했는데 다시 내려오죠. 돌파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소형주는 3월달 고점 진작에 돌파했고요. 2월달의 고점도 돌파했고요. 열심히 가다가 최근에 조금 이틀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별주들 보면요, 소형주들 보면 중소형 특히 소형주들 잘 올라가요. 그냥 특별하게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개판이고 나라 진짜 뭐 여러분들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라 약간 다르시긴 하겠지만 나라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소형주들 잘 올라오고 있다니까. 개미들이 요즘에 주식하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안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막 진짜 뭐 그럴 때 있잖아. 뭐 잠깐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주식한다며? 그냥 저기 전세 그 돈 할 거 한 3천만 원 넣어놨는데 한 달 되니까 6천 7천 돼 있더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흔하게 들릴 때 그때 들어오거든요. 속으로 그러거든 사람들이. 아이씨 저 인간도 돈 버는데 나라고 못 벌겠어.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기질투 때문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소형주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월달에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복된다 그랬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저런 닭고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홍콩 쪽에서 지금 중화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 납니다. 지금 네. 재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소형주 테마주들 쪽이니까 바이오. 하여튼 이 인간들은 이런 기사는 맨날 이렇게 참 무섭게도 써요. 네. 뭔 얘기냐면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홍콩 순식간에 30명 사망, 한국도 퍼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 추이래요. 우리나라 건데 아무튼 홍콩에서 뭐 꽤 죽었나봐요.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기사가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걱정하시라 그 얘기는 아닌데 요것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진단키트 쪽의 수젠텍 상한가 같거든요. 그죠? 아까 그 하림이랑 뭐 저기 체리브로 마니커처럼 깔끔하게 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슈마 진원생명과학 괜찮죠? 20% 랩지노믹스 슈마시스 진베트릭스 맥ICS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대선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대충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는 얼추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자, 갑자기 제 목소리에 또 자신감이 없어지죠. 이재명 노이로제가 있어요. 정확히 이재명 테마주 노이로제. 이재명 테마주는 전문가로서 딱딱딱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를 깔끔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얘 앞에만 서면 얘네들 앞에만 서면 제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상식대로 안 가니까 경험이 쓸모가 없어요. 얘네들 앞에서. 이상해 테마주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가겠지 했는데 안 가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재명 테마주 다시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다 끝난 게 아니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 좀 보여드리면 동신건설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뭐 희망이 있어요? 에이텍 희망이 있겠냐고요. 12월 달부터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에이텍 모빌리티 옛날에 맨날 보여드렸던 그 순서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도탈소프트, 카스, 순환 INT, CS,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일성, 건설, 이스타코, 디젠스 그냥 다 그냥 TV 토론회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 중립으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중립 기여를 잘 받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중립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 드릴 테니까 들을 때 중립적으로 들으세요. 저도 사람이라서 얘기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한테 좀 싫은 사람 종목이나 얘기할 때 약간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노력 안 한다라고 보시는데 아니요. 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서 그게 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하면서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네.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중립적으로 잘 들으셔야지. 맞죠? 자, 그런 분들 많아요. 무례한 분들. 안 그런 분들이 많다고. 네. 그럼 무례한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재명 관련주 이런데 정책주도 뭐 오늘 정책주나 그 다음에 새롭게 급등했던 인맥주들도 보면 뭐 이러고 있어요. 4x4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했죠. 왜?
아니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갈 거면 빨리 가. 갈 거면 빨리 가든가. 어? 왜 안 가고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음봉 때리면요, 이재명이 좋아서 이재명을 멸렬하게 지지해서 이재명을 사랑해서 이 주식에 돈 넣는 사람들이 큰 데미지를 입어요. 물론 여기서 20% 얘가 급락했다고 해서 이재명 씨한테 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응?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가 뭐 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응? 물론 어제 토론회에서 좀 평가가 좀 그렇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쌍봉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코나에 이런 거 쌍봉 그러니까 쌍봉 아니야? 의심스러운 거 웹캐시 지역화폐. 사람들이 지금 절대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역화폐. 기본소득. 아, 돈 뿌려줄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저출산 꿈비.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거래량이. 근데 오늘 한 대 맞았죠. 이거는 왜 떨어졌냐면, 뭐 토론회 저기 TV 토론 다 보셨나요 어제? 저는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봤어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이재명 씨가 실수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말 실수나 이런 것들 어쩌라고 이렇게 저 그 부분을 봤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많이 불편하겠던데요. 표현을 좀 점잖게 할게요. 좀 많이 불편하겠더라고. 네, 그런 행동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주가 밑으로 주르륵 가더라고. 근데 꿈비가 왜 급락했냐? 이재명 정책주로 묶어서 그냥 급락시켜. 그러니까 오늘 이 급락한 것 중에 아 쟤는 그냥 떨어져야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쟤는 왜 떨어졌지 이게 섞여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 대선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급락했는데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걔는 원래 떨어져야 돼요. 그건 끝난 거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급락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닌데 억울하게 떨어진 것도 있어. 특히 이준석 계열. 이준석 관련주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올랐거든요. 근데 누가 끌어내리대요. 끝날 때 가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넥스타이는 하한가 비스무리하게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걔는 거래가 앞에 터진 게 있어서 세력에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트 안 띄울게요. 차트 보여드리기 싫어서. 나머지들은 세력에 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근데 덩달아 급락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지율 조사가 개판이라서 그래요 지금. 오늘 뉴스 뭐라고 나와요? 이재명이 50%를 굳혔다라고 그런 표현을 막 쓰죠. 며칠이다 2, 3일 있다 또 보세요. 여러 첫 번째 TV 토론에 거기서 이제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요동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지율이 변화가 없고 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공고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올걸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 쭉 해드렸잖아요.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TV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폭락을 누가 많이 했냐면 이준석 주는 폭락한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저 이준석 되게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걔가 못했는지. 그냥 자기 뭐 원래대로 할 말 한 것 같고 김문수 씨는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딱히 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재명 씨는 말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태도의 문제? 정책 같은 걸 제가 여기서 평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침에 딱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 시작하자마자 주르륵 급락했다고. 그 하버드 나왔는데 그래 안 똑똑하겠습니까? 네. 바본데 멍청한데 하버드를 어떻게 가? 그죠? 똑똑하지 당연히. 그죠? 네. 자 어디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말 끊지 마세요. 네네. 또 꿈비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애매모호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알려드릴 수 있죠. 이거는 끝난 거예요. 프론파스트. 하한가 비슷한 거 맞을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이틀 올라올 때 거래량이 더 터지죠? 이거는
그죠? 네. 나간 거지 뭐. 대주산업 감아 올릴 때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치더니 그 뒤로 온데간데 없이 이러고 있죠. 이거 세력이 안 나간 게 아니고 이때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아마 이거 안 팔아갖고 끌려내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이런 거는 세력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없다라고 봐야지. 오픈룰? 에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이걸 많이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김문수도 되고 한동훈도 돼서 최소한 여기까지 아니면 저기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고. 제가 그분들 뜯어 말렸거든. 그래서 이제 주가가 20-30% 급락하다가 윤 대통령 탄핵당하니까 그 호재 때문에 반짝 이틀 급등한 거거든요. 떨어지기 전에 살짝 반등 나면서 거래가 좀 있었죠.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저는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급락한 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나마도 너무 과하긴 해요. 좀 과하긴 한데 어쨌든 뭐냐면 제가 보시는 게 뭐냐면 천천히 떨어지느냐 한 번에 떨어지느냐, 그냥 KTX냐 아니면 그냥 무궁화호냐 그 차이인 거예요.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 이런 거 없는 거라고. 근데 세력이 나간 게 아닌데 폭락한 것도 몇 개 섞여 있어요. 그거는 돌았을 때 보면 알아요. 돌았을 때. 그거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돌아서는 걸 보고서 아 이건 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돌았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 돌아선 걸 확인하고 얘기해 드렸을 때 더 정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헷갈리거든 듣는 사람이. 그때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씨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실수를 안 해서 잘한 거고요. 실수를 안 했으니까 잘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감독이 없었던 거죠.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어쨌든 다 빠졌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김문수 관련주들도 평화홀딩스계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슨 메테오라고 아시지? 메테오 막 그냥 무슨 멸망의 징조처럼 막 뭐가 막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불덩어리들이 막 그런 것처럼 막 급락하니까 여기 끝난 것 같잖아요. 김문수 지족들. 근데 얘네들만 그래요. 평화산업이랑 아까 오픈롤 요거 얘는 뭐 이미 여기서 끝난 거. 근데 세운물산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난 얘가 이뻐 보이거든요. 응? 이뻐 보여. 너 뭐하니? 응? 옵티시스? 이런 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김문수 관련주는 오늘 급락을 안 해. 물론 급등하지도 않았지만 하락을 아예 안 했어요. 뭐지? 그렇다고 지금 김문수 지지율이 1위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1위, 온통 1위 한다, 지금 뭐 굳혔다 이런 얘기는 전 못 믿겠고, 저는 못 믿겠어요. 여론조사는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돼요. 아 왼쪽인데 왜 자꾸 오른쪽 얘기하세요? 오른쪽인데 오른쪽 같은데 왜 또 왼쪽 얘기 편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대신에 주식할 때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그거 보시면 안 돼. 믿으면 큰일 나거든. 저처럼 딱 보면서 이 자식들 웃기고 있네. 이게 딱 그죠? 아 이거 거짓말하는구나. 이게 딱 그냥 간파가 될 정도면 보세요.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신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면 뉴스 보지 마세요. 잡혀간다. 옛날에 저기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 월북시킬 때 그 잘 모르는 사람들 꼬드겨갖고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잡혀간다니까요. 그게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게 홀려가지고.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TV 토론회가 아직 2번 더 남았거든요. 2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재명 씨가 좀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대선주 흐름의 결론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오늘까지 기준입니다. 왜 오늘까지 기준이라고 또 말을 또 먼저 이렇게 다 해놓고 하냐면 내일 모레도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탈당했잖아요. 그죠? 네. 호재. 국민의힘 그 김문수 씨한테 호재라고 해야 되나? 막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네. 그게 주가에 반영된 건 전혀 없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테마주는 사실상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김문수 씨 거는 뭔가 약간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씨가 지금 대통령이 바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차트만 보면은 희망이 좀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느낌. 네. 이준석 거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력이 안 나간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강제로 끌고 내려가죠. 이해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 회원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우리 회원들 전용으로 얘기 한 말씀 해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추천주는 왜 그걸 낸 건가요? 네. 왜겠어요? 왜겠냐고. 네. 사실하니까요. 뭐 옛날에 그 유명한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죠?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걔는 좀 달라. 네. 그래서 걔가 어떤 수혜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종목 얘기 못 하겠는데 제로도 내 얘기 못 하겠는데 걔는 사시면 돼. 대신에 최근에 종목들 쌩 난리지기면서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오면 하니까 종목들 쌩 난리지기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세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분할 매수하시고 매도 사인 나오면 뭐 더 갈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다 팔아버리세요. 매도 사인 나오거든. 지금 그렇게 하셔요. 아셨죠? 네네. 언제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봐야지, 그죠? 그 후에 더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를 믿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요즘에 늘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민주당 편을 들든 국민의힘 편을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냥 친중 언론이 돼버렸어요. 친중. 그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네. 친중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써대는 기사가 뭐 그렇게 정확한 게 있겠어요. 믿지 마시라고. 부족한 건 이제 유튜브 쪽 가서 이제 좀 채우시면 되는데 유튜브 가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시사 경제, 저는 뭐 경제 파트죠. 근데 시사 이쪽에 대해서 국제 뭐 외교 이쪽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있다니까. 사람을 잘 골라서 선택하셔야 돼.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도 언론이 쓰레기니까 그쪽 가서 약간 보충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집안에 일단 자녀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제 선생님, 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하세요? 공짜, 뭐 저렴한 사람으로 뽑으세요? 학원 선생님을 고를 때? 아니잖아요. 뭘 기준으로 해요? 실력.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뭐 이력, 그죠? 경력. 그런 거 다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서 그쪽 관련된 선생님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들으셔야지 한쪽으로 너무 편파된 사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쫙 편파된 사람 얘기를 드리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더 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네. 그 성이 진씨로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진중권이라고 있잖아. 모두까기. 그런 사람도 해로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까잖아 그냥. 다 까잖아. 다 까고 나면 자기만 뭐 옳은 사람 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말은 더더욱 뭐 옳은 말을 할 때는 이제 나랑 생각이 똑같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다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거기에 보충을 좀 하세요. 아셨죠? 네. 진중권 씨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인품이나 인격은 잘 모르겠는데 모두 가게 하는 사람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까고 나면 남는 거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또 안 깝니다. 누가 자기 까죠? 오, 무섭습니다. 못 참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는 다 까면서 누가 자기 까면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화요일이니까 또 내일 장 지켜보고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